네, 앞서서 그 좋은 강의를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웰니스 쪽의 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게 웰니스라든지 항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보통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2002년에 보시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옐로우 존을 보시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10% 언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옐로우 톤이죠. 그런데 2050년이 되었을 때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평균 21%로 높아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30% 이상일 때 블루톤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일 때 핑크톤이죠. 어떻습니까? 약 50여 년 만에 전 세계의 지도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는 어린 소녀가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또 한 명은 자라서 교사가 됩니다. 한 명은 자라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암은 이제 3사람 중에 한 명이 암 환자가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의학의 발달 수준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33초마다 한 명씩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75세에서 84세의 연령대의 20%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대단히 치매 쪽으로 연관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역사를 잊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노년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측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하나는 빠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노령화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산성의 현저한 하락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 의료비의 막대한 지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라는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적, 수반되어지는 비용이 막대한 겁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다. 그건 과다한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노인들의 의료 지출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품이라든지 또는 천연물을 통해서 케어를 하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이렇게 증가되고 있던 것도 이런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임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항노화 쪽에 그래도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든지 또 DNA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제 투입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의 간이나 기타 장기의 디톡시페이션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쪽 측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죠. 우리 많은 여성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론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면 잘못된 자세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반이 부풀어진 부분들이
대단히 어떤 많은 통합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노화 쪽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헬스케어 쪽에서는 자세의 교정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웰니스라는 부분을 저는 접근할 때 아름다움과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죠. 여러분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입니다. 그는 불로초를 통해서 자신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불로초를 선택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죠. 서양의 가장 아름다운 대명사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나일강에 무엇드나 여러 가지 약초를 통해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고 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단히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고 또 만성질병이 많아지고 있고 보다 더 유니크하고 시스테믹하고 사이언티픽한 이런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움과 젊음, 건강을 획득하는 부분도 너무 힘든 부분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 비침섭적인 케어의 수단들이 대단히 두드러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성형외과적인 트렌드도 어떻습니까? 보톡스나 필러 이런 쪽으로 칼을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웰니스라는 것은 대상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웰니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수면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명쾌하게 너무나 활기차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도 별로 없죠. 요즘 들어서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환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난 뭐죠? 바로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중간 관계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반건강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웰니스라는 부분의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머는 누구냐?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웰니스 케어나 웰니스 산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화되고 산업화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일리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환자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증상이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갑을 열 만큼 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웰니스 쪽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해도 이것이 산업화, 사업화 적용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단계의 문제, 시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뚱맞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빈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처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처음 들어가 봤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고 또 뭐 묻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물어 커피만 주면 되지,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선택을 하죠. 이거 주세요. 레귤러 사이즈 이거 주세요. 뭐 어떻게 저렇게 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에 내가 익숙해진 거죠. 처음에 커피 한 잔 가격이
300원, 400원 우리가 보통 마시는 캔커피 아니면 자판기 커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3,500원, 4,000원을 커피 한 잔 값으로 지불하라 소비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억셉트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불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하나의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됐죠? 우리는 하나의 그냥 사람과를 만나는 공간이 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의 사이트가 되었고 내가 그냥 혼자 있을 때 약속 시간이 비면 거기 가서 그냥 랩탑을 올려놓고 작업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3,500원, 4,000원을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웰니스라는 산업 자체가 이런 관점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웰니스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자기가 공감하고 그 서비스와 제품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 자체를 자기 스스로 납득하게 되면 지갑을 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많은 정부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뭐라 그러죠? 마중물을 먼저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이 반건강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웰니스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은 주기적인 검사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 문제가 명확하게 치면 이런 부분을 라이프 스타일 또는 이 사람이 먹는 것, 운동하는 것들을 중재적인 간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가기 전에 질병으로 가기 전에 차단을 해서 보다 더 헬시한 스테이지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수단이 뭐죠? 우리가 만든 기능성 식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개인에 맞는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 수단이 또 그 사람께 적절할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WHO의 자료를 보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암에 의해서 또 뇌질환 또 심장순환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주요 요인 3가지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 원인은 생활의 습관이라는 부분에 기인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건 제네릭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패밀리 히스토리, 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을 조절하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면 이런 1, 2 스테이지로 가는 부분을 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자료에서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차병원에서 차움이라는 1,500억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청담동에 차병원의 차움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걸 처음 저보고 총괄회장님이 한번 맡아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맡겠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던 것이 이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통적 의료, 질병을 치료하는 중심에서 예방하는 중심으로 반드시 바뀐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차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받을 때 제가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병원 600명 의사들을 데리고 1년 반 정도를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인 항노화 케어, 그리고 홀리스틱 케어, 그리고 질병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컨셉을 가지고 병원을 꾸려보는 것들을 무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국내에 제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유럽 또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테스트들을 했죠. 저희들이 만든 4단계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차병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메디컬 체크업입니다. 프리풀 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양방, 한방, 또 셀 레벨의 펑셔널 테스트까지 트리플 시스템에서 다 잡아내는 시스템을 가졌고요. 두 번째가 홀리스틱 케어입니다. 비효율적인 복합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그램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 맞춤형 운동, 또 개인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휴식, 스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는 부분, 영양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치료하는 의사와 식품 치료를 하는 한의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수단을 또 치료하는 부분을 마련하도록 대단히 강하게 주문을 해서 지금은 대단히 정착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망하는 부분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한데요. 51살입니다. 5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관심도 없는데 제 나이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정상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집에서 와이프가 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슬퍼요. 상처가 돼 마음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에이징이죠. 이 내 마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신체적인 문제에 수반되어져서 책 좀 보려고 하면 글자가 작은 게 안 보여서 돋보기를 지금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 마음의 문제가 더 문제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한 통합적 관리 이 부분을 대단히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스템을 했고요. 의학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샤머니즘, 이집트의 고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웨스턴, 그리고 현대의 의학, 그리고 퓨처 메디슨은 결국 유전자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 부분이라든지 스톰셀을 기반으로 한 세포 치료제 영역까지도 인공장기까지도 확장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웰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이 컨셉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언티픽 베이스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비던스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행동을 바꿔줘야 된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케어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삶의